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34번째 경쟁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경쟁의 10계명을 돌아봤지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10계명의 강조를 한번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경쟁을 얘기할 때 실제 가장 많은 요소들이 고객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10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의 컴페티터, 경쟁자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8가지, 80%는 고객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죠. Last minute surprise라는 말이 있죠. 생일 선물을 갑자기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에게, 또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서프라이즈 파티,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즈니스에서 이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는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어떤 예측치를 내놓죠. 비즈니스 리더들이든 영업 직원이든 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죠. 이번 분기든 이번 달이든 올해 어떤 성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보고하고, 그것이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죠. 통상적으로 한 분기에 13주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라고 봤을 때 한 7주서부터 한 10주 사이에 보통 실질적인 성과 예측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대충 7주서부터 12주까지는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10주짜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분기의 마지막, 또는 해로 따지면 12월 달이 돼서 11월 달까지는 내가 목표에 100%에 근접하는 성과를 예측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셋째 주가 되어서 내가 약속한 숫자가 20%가 제대로 수행 안 되겠다, 또는 10%를 못 하겠다, 이렇게 예측에 미치지 못하는 마지막 숫자가 나올 때, 흔히 우리 이거는 비즈니스의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다.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는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커브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더불어서 나의 신뢰, 리더로서는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조직은 전체적으로 다른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는 신뢰를 잃는 길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미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의 토양이 되는 것이 뭐냐? 비즈니스 조직에서, 비즈니스 운영상에서의 가장 큰 인자는 바로 경쟁에서 이기는, 경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회를 결과로 만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 관리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것인가, 현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렇게 스마트한 기회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신뢰를 끌어올리죠. 떨어지는 신뢰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어떤 약속된 수치와 목표를 회사에 또는 조직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영업직원 또는 리더는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라스트 미닛 서프라이즈는 비즈니스 리더나 영업직원이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측한 숫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 핵심이 되는 건 기회 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 제갈공명, 제가 이 두 분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경쟁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순신 장군과 제갈량의 공통점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원균으로부터 모함을 받았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왜군과 내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모함을 받은 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는 나가면 지기 때문에 안 나간 거죠. 정세 파악, 지형 파악, 기후 파악을 전부 해봤을 때 지금 이 전투에 임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회를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안 나간 거죠. 이순신 장군은 결국은 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전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제갈량은 어떻습니까? 백전백승이었죠. 단 2번의 패배가 있었죠. 그럼 북벌 2번이죠. 결국 제갈량이 마지막에 유선에 의해서 또는 유선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제갈량을 경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출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벌에서 지게 되면서 총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비즈니스 영업조직의 리더나 영업직원들이 곰씹어 봐야 될 주제다라는 겁니다. 영업이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 지는 게 뻔한데도, 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게임에 임하거나 영업에 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뺏기는 시간과 에너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순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장수는 먼저 이겨놓고 전투를 시작한다는 거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겨놓고 시작하죠. 그렇지만 전쟁에 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을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길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둑 두십니까? 바둑 두시면 고수는 어떻게 됩니까? 20수, 30수를 내다보죠. 내가 여기에 두면 상대방은 여기에 둘 것이다. 나는 여기에 둔다. 수순을 다 해서 그것을 포석이라고 하고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게 고수죠. 영업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업 기회를 우리가 진정한 영업 기회로 판단하고 전쟁에 임할 때, 경쟁에 임할 때 리더가 판단할 것은, 영업 직원이 판단해야 될 것은 이 비즈니스가, 이 기회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회 관리에 시작할 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면서 우리는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손자병법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갈까요? 전쟁, 전투, 영업에서의 기회 관리, 유사한 의미지요. 손자병법의 시계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전쟁이라는 것은 무릇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술책과 술수만 가리킨다. 그렇지만 그 뜻은 아니죠. 전쟁이라는 데는 온갖 술책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니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해야지 이긴다. 그래서 36개 이런 것도 나오게 되죠. 영업도 똑같죠. 컴페티션도 똑같죠. 기회관리도 똑같죠. 온갖 게임이, 택틱이, 트릭이 막 섞여서 돌지요. 이것을 예측하고 읽어내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뭐라 그럽니까? 5사를 먼저 알아야 된다. 5가지를 알고 전쟁을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지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 대한 명분이지요. 전쟁을 해야 될 전체 조직들의 명분이 형성되었는가?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전쟁을 한다면 이때 따르는 장수들이나 군조들이나 누구나 전쟁을 이걸 왜 하지? 이런 전쟁을 왜 해야 되지? 흔히 농사 지을 때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형성되어야 되죠. 적을 토벌해야 된다. 우리가 정의 편에 서 있다. 이런 명분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의 전쟁에서 항상 하늘의 기상이 중요하죠. 날씨가, 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신의 나라라고 일본 애들이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중국에서 일본까지 가려면은 봄, 여름 돼야지 봄에, 겨울에 군사를 일으켜서 일본에 도착하면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태풍을 만나서 일본을 정벌하지 못한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신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이제. 그래 조선까지밖에 못 오는 거죠. 고려까지밖에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천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지형이겠죠. 당연히. 요새야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전혀 관계없죠. 과거에는 당연히 지형이 아주 절대적인 위치가 있죠. 얼마나 수비하기 좋은가, 얼마나 공략하기 용이한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장수를 따지겠죠. 우리의 장수는, 적의 장수는 어떤가? 매우 중요하죠. 적장이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군대가 규율이 명확한가? 규율이 서 있는 부대인가? 오합지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규모뿐만 아니라 군대의 규율이 서서 군대가 제대로 돌고 있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손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5가지를 확인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공명과 이순신 장군은 둘 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는 거죠. 지금의 지형, 지금 하늘의 천기, 우리 병력의 역량, 상대방 장수, 우리의 지금 전쟁해야 될 명분, 이런 걸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합니까? 손자는 7가지를 비교해 봐라. 그게 7계지 않습니까?
오도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명분을 확보했는가? 우리는 적은 명분을 우리는 적과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뭡니까? 장수는 우리의 유능한 장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천기는 지금 괜찮은가? 우리는 법, 규율이 제대로 돌고 있는가? 군대의 군기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 우리는 병력이 충분한가? 우리 병조들은 기술은 병력에 싸우는 규모는 어떤가? 마지막이 뭡니까? 신상필벌이 명확히 서 있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전쟁을 하라. 오늘 손자병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리를 논하는데 제가 손자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기회관리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것은 전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을 한번 곰씹어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와 7개를 말씀드린 것은 5사를 치기 전에 한 번 곰씹어 볼 게 뭡니까? 우린 경쟁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수주, 클로징, 계약을 위한 영업 행위를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투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쟁에서 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 알아서 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 아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다시 5사 7개와 연결시켜서 지금부터 보면 우리는 영업기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5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어떤 입찰을 내고 견적서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가치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사이클을 두고 시간을 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는 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 그죠? 그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큰 프로젝트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도 모르고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도 명확하지 않고 오너도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 프로젝트든 비즈니스든 결국은 우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걸 돌려받는 재화의 주체는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은 그냥 예산이 있는가? 일정이 있는가? 하겠다는 일정이 확보되었는가? 고객은 일정도 없는데 우리가 혼자 해서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서비스가 이런 면이 있어서 고객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 3월인데 그것을 12월로 한번 땡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참 무모한 얘기들입니다. 고객이 12월에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12월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고객은 내년 3월에 하겠다는데 12월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미디죠. 고객의 일정, 예산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확인하는 사항이죠. 세 번째 뭡니까? 당연히 아까 8가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은 아는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아는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그 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세 번째죠. 이걸 알아야 되죠. 네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경쟁자가 누군가? 근데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 경쟁자는 누구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 내세운 면이 있거든요. 적이 나타났으면 적은 싸울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은 뭘 얘기하는가? 셀링 포인트가 뭔가? 그들을 서포트하는, 그들을 지원하는, 그들의 말에 수긍하는 고객 내부의 스폰서는 누군가? 적어도 알아야죠. 결국은 경쟁사의 스폰서는 우리의 반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고객의 진정한 페인 포인트, 가치라는 것은 우리 가치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고객의 문제를, 니즈를,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밸류가 그거에 부합되는가? 이 5가지가 모든 비즈니스, 커머디티 상에서의 어떤 그냥 돈으로 물건을 사는 공산품이 아닌 밸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이 5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전부 다 예스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즈니스는 100%?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아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는, 그 비즈니스는, 그 기회는 현실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이상의 아닌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예측치를 두고 가지고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라스트 밋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거죠. 자, 이 5가지를 좀 전에 손자가 얘기했던 오도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리더와 팀이 정해지고 서로 하겠다는 결정이 되었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싸움을 하겠다는 명분이 확보되었는가? 저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배법의 도가 우리 팀들의 커미트먼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도가 명분이 성립돼야죠. 그 다음에 둘이 뭡니까? 고객의 일정과 예산 하늘입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객의 일정이 안 잡혀 있고 예산이 없는데 안 되는 거 똑같죠. 저는 그래서 고객의 일정 예산은 5사에서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고객의 의사결정과 프로세스 이거는 뭡니까? 그건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바꿉니다. 흔히 직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고객은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설득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프로세스는 이런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가치에 대한 이해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객의 규정을, 고객의 내부 프로세스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법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경쟁사. 당연히 경쟁장, 리더가 누구고 경쟁사는 뭘 셀링하는 것인가? 오도와 연결시킨다면 저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셀링 포인트. 그것은 저는 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체크 포인트 5가지와 547개의 5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영업기회의 첫 번째 해야 될 스텝이 뭡니까? 평가를 해야 되죠. 이 5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정말 예스인가? 팀이 확보되었는가? 예스. 파란색. 예? 트래픽 시그널에 그린 시그널을 집어넣으십시오.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리더가 누구고 모든 팀이 되었다. 그러면 그린 시그널이 들어가죠. 고객 일정 예산이 명확히 확인되었는가? 예스, 그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안 됐으면 빨간불인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프로세스 원리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빨간색이냐? 그린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평가가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불과 파란불, 빨간불과 녹색불로 봤을 때 빨간불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보겠다는 거냐? 더 확인해야 될 게 뭔가? 고객의 일정과 예산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네.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여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영역이 있으면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음에 윈프랜스 얘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되는 걸 하고 안 되었으면 누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손자가 얘기했죠. 지피지고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고객을 알면, 아까 경쟁10개명의 고객이 80%인 것처럼 고객을 정확히 알면 지피의 지고면 백전불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파악이 다 됐는데 이제 문제 영역이 나오죠. 파악해 보니까 고객의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셀링 포인트가 명확하죠.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5가지 영역 중에서 5가지 영역이 다 문제다. 그건 영업기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영업기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꿈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5가지가 다 빨간색이다. 그럼 영업기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뭐가 확보되어야 됩니까? 고객의 예산과 일정이 명확해야 되죠.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우리의 셀링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야 되죠. 이 2가지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 뒤처진 면이 있다. 고객의 텀스 앤 컨디션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해결해 나갈 과제가 되지만 고객이 예산이 없고 일정이 없다.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그 2가지고 나머지 3가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되는 거죠. 어떻든 그러다 보면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결정적인 영역이죠. 경쟁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우위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객의 특수 조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일부의 지연, 디퍼 페이먼트, 분할 방식, 지불 방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테스트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고객이 일정이 없습니다. 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와 일정이 없다는 것이 엔드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 영역을 골라서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다. 문제 영역. 거기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아까 고객의 terms and condition 이것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고객의 먼저 금년에 일정은 잡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경쟁사가 지금 우리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경쟁사를 지원하는 그룹이 이런 데가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나열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가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을 과제 하나당 아까 5개 중에서 한 영역이면 한 영역에 실행 과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기회관리의 코칭 툴입니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하나를 했으면 여기에 한 가지 정도의 이슈 영역이 있다면 괜찮죠. 2개 정도까지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리더와 영업 직원이 마주 앉아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점검하는 것이 기회관리의 현명한 스마트한 기회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회라는 것은 5가지 인자가 성립되어야지만 그것이 전부 그린 시그널로 바뀌어야지만 기회가 결과로 연결된다. 그래서 모든 영업 기회는 5가지 영역으로 판단을 해보셔라. 5가지는 5, 4로 연결시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문제 영역이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나왔다면 그 2개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될 액션플랜을 정하고 진도를 관리하는 것. 이 2장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영업기회라도 아무리 큰 영업기회라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파워포인트 차트 10장, 20장 차트 만들어서 매번 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영업기회를 명확히 정리했으면 처음에 영업기회를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의해서 진도 관리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회관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회관리에 대한 팩트체크, 그 다음에 인플래닝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리더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관리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